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5월 31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속도가 빠르시면 유튜브 재생 속도를 0.75배속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좀 보기 전에 주식 시황 리뷰를 이제 매일매일 올리면 좋은데 영상 찍는데 좀 힘도 많이 들고 해서 매일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오랜만에 또 영상 안 찍으니까 또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 제가 그 유튜브용 계좌 만든 게 있는데 5월 4일부터 리딩을 시작하면서 5월달인데 그러니까 이게 종목을 당일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따로 실현 손익 같은 거를 봐봐야 의미가 없어서 그냥 여기서 누적 손익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한 종목이 일단 지수가 이제 크게 하락하는 시기에는 마이너스 5%까지도 이제 하락을 했고요. 한 6% 정도 하락을 하다가 그냥 천천히만 올라오다 보유 종목이 27일 날에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이 외국인이 4일 연속 매수를 한 게 오랜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보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은 한번 더 좀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장에 이런 지수 이런 박스권에 이런 선을 그었던 데가 저항에 작용을 하는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는데 저항이 되는 구간이 될 수가 있지만 그동안에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 한 번 더 크게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그동안에 지수가 빠졌던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런 원인이 있었고 연준에서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망 부족이 나오면서 지수가 전체적으로 약세였습니다. 근데 이 약세였던 게 일단 하나씩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꽤나 기간이 이제 3개월, 4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일단 이 기간이 길어졌다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이 전쟁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좀 반응 자체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 묻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전쟁에 대해서 여기서 뭐 핵전쟁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 전쟁은 아마 이런 수준으로 점점 장기화하더라도 전면전까지는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어차피 이 전쟁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일단 뭐 전쟁 뭐 하더라도 좀 반응이 좀 묻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 인상한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은 5월달 0.5%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0.75%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이제 연준의 발언을 봤을 때 0.75% 금리 인상까지는 필요가 없다. 0.5%로만 그쳐도 된다라는 발언을 했고 실제로도 0.5%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이 또 빠졌던 이유 중 하나가 이 금리 인상을 0.75%를 한 번에 이제 내리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그런 우려가 좀 줄어들고 또 미국 소비 지수를 보면은 3월에 6.6%를 찍었었고 근데 이게 이제 4월에는 6.3%로 감소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자체도 0.75%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이상 처음 말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 줄어든 것으로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요즘 이슈로는 좀 컸던 게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봉쇄를 했던 게 가장 컸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물류가 거쳐가는 그런 지점이 또 부품 공장이 많다 보니까 중국에서 봉쇄를 하면서 공급망이 좀 불안정해지자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이제 6월 1일부터 이 상하이 봉쇄가 해제가 되면서 그것에 대한 이런 악재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볼 것 같고요. 그 코스닥을 좀 위주로 볼 건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선을 그은 게 사실 지수에서 선 긋고 하는 게 의미는 없지만 그냥 단기적으로 어디가 이제 고점이 될까 이런 거를 따지고 볼 때 이렇게 이제 저항이었던 구간과 이 지지를 받았던 구간 다시 저항이었던 구간 그러니까 이런 구간까지는 아직 한 20포인트까지는 더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뭐 월요일날 살짝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월요일이 아니네요. 목요일이네요. 예, 일단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5일선을 타면서 이런 910포인트까지는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갈리겠죠. 여기를 찍고 나서 밑으로 빠지던가 빠지면서 이런 저점을 지킨 뒤에 다시 쌍바닥을 만들고 올리던지
아니면 한 번에 바로 치고 가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여기까지도 안 올 수도 있는데 910포인트 그냥 제가 예상하기로는 여기까지는 한번 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의 얘기를 하는 거고, 안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이런 저점 구간에서 그런 박스권 만들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저점을 한 번 더 깨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제 관점에서는 그동안에 악재였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지수가 한번 상승이 나와줄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 보유 종목도 그냥 따로 팔거나 하지 않고 그냥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쉬면서 강의를 하나 올려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그냥 짧게 매매를 했었는데, 사실 이번 주 내에 올리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일단 게을러가지고 그런지 올리질 못했고, 그냥 간단합니다.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 오후장에 이런 식으로 살짝이나마 거래대금이 좀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을 그 다음날에 떨어지면은 이제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매수해서 그냥 좀 올라가면은 한 3% 정도 먹고 파는 그런 매매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고, 근데 이거는 전에 다 얘기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도 한번 더 리마인딩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매매를 했던 게 이제 녹십자 MS 같은 경우도 한번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올라올 때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 마지막에 또 물량 정리하고 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대로 올리면 좋겠는데 최대한 시간을 좀 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상승했던 종목 좀 키워드랑 보면은 31일 날에 상승했던 거, 상하이 봉쇄 해제 기대감에 중국주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EU에서 이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한다라고 하면서 풍력 테마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지원 12조 대출 지원 소식에 재건주 상승. 그다음 노터스가 1대8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발생 전에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내에서는 차백신 연구소, 일단 요즘에 뭐 원숭이 두창이든지 아니면은 급성 간염 얘기가 이번에 국내에서 이제 새로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이 간염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일동홀딩스나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시오노기 제약이 6월에 치료제 승인 기대감이 있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부터 있었던 거라 지속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보면은 이제 중국주가 상승을 했고요. 그 상하이 시 봉쇄 조치에 따라서 6월 1일 날, 오늘이죠. 오늘 해제가 됐습니다. 그 중국 경제 정상화로 인해서 중국주가 상승을 했는데, 일단 글로벌 SM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동안 이거 역배열이었다가 이거 갑자기 이렇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중국주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보면은 역배열인 상황이고, 역배열인 상황에서 내일 가벼우니까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되니까 갭을 띄워놓고 또 갈 수도 있겠지만, 가더라도 이런 저항 구간도 존재를 하고, 이런 저항대가 있었던 구간, 그러니까 이런 데가 존재를 하고, 또 중국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움직임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는 보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성그룹도 이제 이등주로 해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전날에 미리 한번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이고, 일단 제가 여기 선을 그었던 자리 자체가,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주봉으로만 딱 봐도 보이는 게 계속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노란색 선인 20주선을 이제 넘지 못했다가 최근에 이제 이 20주선을 돌파를 한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인 종목이고, 목요일날 금요일날에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윗골이 달린 주봉의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을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중국 봉쇄 해제, 이게 굳이 이 중국주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스타 아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얘고 강하게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근데 얘는 일단 조금 차트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이 재료 자체는 그랜드 엠파이어 지분 49% 인수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4월 달에 지분 51%를 취득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차트 자체는 이런 식으로 좀 박스권을 만들면서 한 번 더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중국주기 때문에 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건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유럽연합 올해 말까지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한다는 소식, 풍력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석유 수출 금지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가 대체제로 부각이 됐는데, 이 전날에는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좀 했었고, 이번에는 풍력 테마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CS 베어링이 일단 갑자기 이제 상승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유니슨도 이제 풍력주로 해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풍력 테마가 상승을 하더라도 사실 며칠 전에 상승했던 이런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원전보다 발전 비중이 더 높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고,
상승할 만한 그런 원인이 있었지만 이 풍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재생 에너지를 엮어가지고 한번 상승을 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올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풍력 자체 발전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태양광 같은 종목은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풍력 쪽은 좀 보기는 그 재료가 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럽연합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의 12조 대출 지원 승인에 재건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데모는 잘 아시는 재건주고 KH건설은 우크라이나 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KH건설 같은 경우 일단 되게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역배열을 이제 막 이제 탈출을 한 그런 종목이고요. 20주선을 좀 돌파하면서 그런 종목인데 사실 이 대장주들은 좀 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데모를 좀 대장으로 보고요. 위치상 그 전고점에 이제 거의 다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14,350원이 주봉으로 보더라도 전고점인데 일단 화요일 날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왔다가 간 모습이고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자체는 좋습니다. 그냥 전후 재건. 결국에는 전쟁이 언젠가는 이제 끝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건을 한다고 하면은 그에 필요한 물자나 그런 물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스웨덴 기업 자체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일단 차트만 잠깐 보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정고점에 와 있는 이런 위치에서는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확실히 이런 14,000 차라리 500원을 넘거나 하면은 그때는 새로운 이제 가격대가 시작이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어정쩡하게 이 주봉에서도 이런 고점 구간에 와 있는 상태라면은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잠깐 비슷한 종목을 떠올리라고 하면은 TJ 미디어가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가 이제 한번 처음 상승했던 그런 1차 파동 구간이고 그 다음에 쉬어가는 구간 2차 파동에서 3차가 좀 나왔다가 다시 4차 뒤에 5차가 나오는 모습에서 이 5차가 나온 뒤에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데모도 잠깐 봤을 때 데모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 이제 1차 상승 1차 파동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이 뒤에 2차 파동 조정이 나온 뒤에 이제 3차가 나오면서 한 번 더 3차 파동 뒤에 그다음에 이제 조정이 좀 왔다가 이제 지금 마지막에 이제 5차 파동이 나오는 그런 시기인데 사실 이 5차 파동이 좀 적습니다. 적긴 적어가지고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좀 저항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맞겠고 이런 밑에 구간에서부터 들고 가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로는 이제 노터스가 8배 1대8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발생 전에 이제 상한가를 좀 가졌고요. 시나콘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핸드폰 C타입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국내에도 이제 적용을 확대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이제 시나콘텍이 상승을 했습니다. 시나콘텍 같은 경우에는 USB C 타입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고요. 그 다음에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소아 급성 간염 국내 사례 보고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일진홀딩스가 상승을 했고요. 모터스 보면은 이제 권리락 나오면서 되게 주가가 이제 싼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마이너스 88%가 떨어진 상태니까요. 근데 일단 권리락을 하게 되면은 특히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뭐 10만 원대였다, 뭐 8만 원대였다 이런 상태에서 만 원대로 갑자기 이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싸졌다라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것 때문에 좀 상한가를 간 것 같고요. 그럼 시나콘텍은 아까 말했듯이 이 USB C 타입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애플에서도 이 C 타입을 사용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한번 상승을 했다가 이제 빠진 뒤에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트 자체로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고 여기를 약간 선을 그었을 때 이런 그동안의 저항대의 어떤 구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를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지지를 받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주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런 구간이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 매트릭스는 일단 역배열이었고요. 역배열이고 그냥 뭐 소아 저런 급성 간염에 엮어가지고 상승을 했지만 별로 메리트가 있는 종목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진홀딩스 이거는 뭐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 이슈인데 일진 머티리얼즈를 보유하고 있는 이 대주주의 그 지분이 막 매각을 하게 되면은 현금이 생기니까 일진홀딩스에도 이제 수혜를 받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또 얘도 일단은 이런 고점 구간이니까 정고점 구간이니까 좀 일단 조심해서
보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이제 확실히 뚫어주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냥 눌릴 때 매매를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특징주를 뽑아 놓는 이유는 다음에 이제 오늘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이 상승한 구간에서는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매매를 하지 않고 떨어지면 매매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또 멤버십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또 멤버십에서 공개를 해서 같이 매매하기도 했었는데, 그거를 뭐 유튜브에 뭐 한 주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좀 영상을 올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관심 종목으로 치면은 제가 지금 당장에는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다 현금이 없고,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매수를 할 여력은 없지만 그냥 되게 기술적인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만 딱 이야기하면은 이런 남선알미늄 같은 종목을 아마 전에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이제 거래대금이 1조 원까지 터지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물론 쌍용차 인수 기대감으로 상승했지만 그러니까 인수를 또 안 한다는 이슈로 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거는 세력이 아직 안 나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런 120선을 좀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5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파악했을 때 가격적으로는 이런 높은 구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는 좀 싼 구간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좀 베팅을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한국 선제도 같은 관점입니다. 지금은 뭐 니켈이랑 고체산화 이제 물 연료 전지로 엮였던 그런 종목인데, 얘도 상승할 때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하락할 때 거래대금 자체가 없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제가 생각하는 게 굳이 이제 거래량이 막 많으면서 막 주가가 막 상승을 하면서 막 그런 종목에서 단타를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런 잠잠한 구간에서 큰 움직임 없는 구간에서 이런 데서 매수해서 들고 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남선알미늄이랑 그 한국선제, 그다음에 이제 선익시스템까지만 잠깐 뽑으면은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이게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 거래대금 얼마 안 터지면서 주가가 그냥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메타버스가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이제 그 상승하는 모습에서 자리를 좀 만들어간다 생각이 드는 그런 구간입니다. 확실히 이런 구간보다는 좀 싼 자리니까 이런 데서는 베팅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종목을 좀 볼 거, 남선알미늄, 한국선제, 선익시스템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번 주에 여건이 된다고 하면 금요일인 일요일 날 강의 영상 하나 찍을 생각이고, 한 번씩 이렇게 주식 시황 리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카페에는 이 시황 분석 글을 올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